자, 지금 이 시간 현재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정이 이 치맥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치킨하고 맥주죠. 누가 치맥 회동을 했는지 지금부터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어제 치맥 회동 한 사람들 이야기, 보도도 좀 되긴 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래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제 환영 차원에서요. 여의도 일식집에서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2차 가자. 갈 사람은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래서 2차를 치킨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부암동 쪽에 잘 가는 이제 치킨집이 있어서. 서울의 부암동이요? 네. 그리고 글로 옮기면서 김무성 대표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정무수석에 전화를 걸어서 니도 온나? 그래가지고. 니 어딨노? 니 어딨노? 그래서 불러서 같이 이제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마침 오늘 이제 당정청 회의가 이 시간 현재 총리공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아마 그 앞서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마련된 것 같고요. 과연 치맥에서 끝났을까요? 2차에서? 안 끝났어요? 3차 갔답니다. 3차는 호프 안 하고요. 취재 결과 팥빙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팥빙수에다가 술 넣어서 드신 건 아닐 텐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당정 간에, 지금 박성훈 논설위원 저희가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동현 차장이 나가시고 박성훈 논설위원이 오셨는데, 당정 간에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 마찰도 있었고, 당청 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현기환 수석하고 김무성 대표, 같은 부산 고향 출신인데, 사이가 두 분이 어떻습니까? 그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김무성 대표를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18대 국회에서 현기환 의원이 그 부산 사학갑에서 실제 같은 부산 지역구에서 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2012년 총선 때, 19대 총선 때 김무성 대표가 그 낙천의 그 눈물을 삼킬 때 박근혜 대표를 사실상 대리하는 공천위원으로 이제 들어가 있던 현기환 그 당시 공천위원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도 하고 사실 김무성 대표를 살리려고 많이 뛰었습니다. 그 부분을 김무성 대표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런 아주 각별한 사이죠. 많이 뛰었는데 대통령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돼 이런 거죠. 결국은 낙천을 시켰죠.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근데 아마 어제 저녁에 그런 회동은 결국 이제 오늘 본격화되는 당정청의 회동 이런 걸 시작으로 앞으로 아마 당청 관계가 굳건하게 국정 아젠다, 특히 4대 개혁 이 위주로 아마 빡세게 굴러갈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하죠. 강하게라고 하죠. 강하게 굴러갈. 자, 김무성 대표 치맥 회동을 하기 전에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했죠.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게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아주 잘 보냈다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앞으로 더 단기를 잘하자고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건배사는 뭘로 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내일 어떤 얘기를 좀 하자 이런 거 의견 좀 이야기해요. 장관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걸 위해 듣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폭탄주 좀 한 잔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 잔 아니고 몇 잔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앞으로 좋은 분위기를 오늘 당정청 회의까지 이어가겠다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오늘 의제가 어떤 것이 논의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모임에서, 그러니까 일부 2차, 3차 이 모임에서 이 정치인 사면 얘기도 좀 흘러나왔다고 정치인 합니다. 사면이요? 민감한 문제잖아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저번에 청와대에 갔을 때 정치인 사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주워 담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인 대사면 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도 일부 사면하면 어떻겠느냐, 큰 그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황우석 사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다고. 황우석 사태요? 무슨 관련이 있죠? 황우석 사태가 이제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서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 줄기세포에서 많이 약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인 사면 쪽으로 얘기가 옮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4명 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부분도 너무 처음에는 그냥 단칼에 무 자르듯이 할 게 아니라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당정청회에서는 이제 사면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그 4대 개혁 중에 이른바 노동개혁 예.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4대 개혁 중에서도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실제 그 김무성 대표도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그 한국노총의 농성장도 방문해서 예. 소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청 간에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그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역할 분담을 좀 하겠죠. 당은 이걸 하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하고 정부는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천 차장. 근데 보니까 68일 만에 고위당정청이 열렸어요. 네. 그죠? 사실 이게 뉴스가 되는 게 웃기는 건데 사실. 그죠?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전해진 게 김무성 대표가 이 고위당정청 협의를 정례화하자. 정리하자. 거의 뭐 2달 넘게 중단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례화해서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 꼭 만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를 굳건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뭐 국정원 얘기도 사실 야당에서 계속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당정청에서 국정원 얘기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야당에서 차가 예. 번호판이 색깔이 다르네 막 이런 걸로 해서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그걸 정확하게 차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 네, 그 장면이죠. 녹색하고 하얀색이다 네. 뭐 이거였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요. 예. 저 근처에 찍힌 다른 같은 CCTV에 찍힌 다른 차량들도 네. 전부 다 번호판이요. 하얀색으로 보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찍힌 각도와 이 빛의 반사에 따라서 하얗게도 보일 수 있는데 저게 다른 차다. 앞에는 차는 그 자살했던 거기에서 발견됐던 차는 가드가 있고, 지나간 차는 가드가 없고, 안테나가 어떤 건 나와 있고, 보여지는 차에는 안테나가 없고, 다른 차다. 이렇게 예. 계속해서 야당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내일 CCTV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조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저 부분에 예. 대해서는 내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혹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근데 이 루머까지 의혹에 덧붙여져서 나와서 이 건전한 방향, 또 진상이 밝혀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나친 의혹 그리고 루머 이런 것들은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